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 간의 거래 의혹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속보 우리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에서 오늘 아침에 남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쪽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이 가기로 했고, 또 장례위원회와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고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유족들에게 정중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는 없었나요?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다른 같이 동행한 분들은 누구신가요? 이현 통전부 실장이 한 분 동행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신? 네, 북측에서는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친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인에 대한 남북의 추모와 애도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친서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늘 같이 올라가셨던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말씀 많이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몇 분 정도 이야기 나누셨어요? 글쎄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고, 지금 정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인에 대한 애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기남 비서, 김양근 통전부장 등 조문 사절단에 오셔가지고 조의를 표해주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위원회와 유족들을 조문 사절단이 좀 모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김정은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혹시 있었나요?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은 없었고 사정이 있었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냥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주로 우리 정용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저는 곁다리였습니다. 실장님 근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근데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약속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풀을 해야 되는데 세브란스 가시면은 세브란스는 또 세브란스대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분위기는 혹시 어땠어요? 분위기. 예, 북쪽에서 조의문과 조화가 전달되었고요. 관련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속보 듣고 왔고요. 우리 얘기 한번 계속해 봅시다. 예, 대법원장이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한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사법행정과 그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뭐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당시 올인했던 그리고 실제로 법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상고법원이 이러이러해서 좋다,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했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장과 동순위잖아요. 같은 순위에서 마치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막 적극적으로 통과돼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거를 특정 조선일보를 탁 찍어서 조선일보하고만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고법원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조목조목 이야기했고 조선일보는 충실히 그쪽의 논리를 받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형식은 강효상 그 당시 편집국장이 상고법원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식의 질문한 형태이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기에 해명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근본적인 의도는 상고법원을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단독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강효상 최근에 외교 기밀 누설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당시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는데 2016년도에 새누리당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효상 의원이 TV조선 주주인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또 장자연 사건 관련 의혹,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특종 보도 이것도 조선일보가 했거든요. 네. 이런 보도가 다 지금 그 탐사 프로그램에 나온 거죠. 네. 그 보도의 중심에 바로 강효상 전 편집국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효상 편집국장이 2016년도에 비례대표 공천 그것도 16번으로 안정적인 순위로 받게 된 배경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처음부터 상고법원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2015년도 1월 17일 날, 상고법원의 부정적인 칼럼이 나왔었습니다. 예. 내용은 상고법원 법안이 입법과 사법의 불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대법원이 앞장서서 그 입법부의 홍일표 의원을 통해 가지고 청부 입법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 예.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조선일보의 강효상 편집국장이 아니고 정권형 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뭐 그 소수이긴 하지만 좀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내부에도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과감하게 칼럼도 썼고 또 조선일보에서 그걸 게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2월 달에 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하면서 보수 언론의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1월 달에 나왔던 칼럼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적극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상고법원 찬성 쪽에 논조가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 아, 그런 문건이 있었어요? 그런 문건들이 그 이후로 10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이진강 전 대한변협 회장을 통해서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을 조선일보에 게재하자 뭐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완전히 상고법원 찬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칼럼은 2015년 1월 달이었는데 2015년 5월, 2015년 6월, 2015년 10월 칼럼과 기획보도에서는 논조가 180도 바뀌어서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 찬성 이야기를 계속 실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14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 단독 인터뷰를 했던 강효상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고부문 찬성하고 그걸 이제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쪽이었다고 하면 2015년 2월 달 행정처 문건이 작성된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상고부문 찬성 쪽으로 이제 논조를 확 이제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조선일보에서 그냥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어떤 행정처의 작업을 통해서 조선일보 쪽과 어떤 긴밀한 어떤 연계를 통해 가지고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그 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건들,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첩보보고, 홍보 전략, 방문 설명 자료, 보도 요청 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이런 문건들이 막 발견됐는데 여기에 광고비, 조선일보한테 광고비를 주자 이런 계획까지 세웠어요? 예, 그 광고비가 심지어 무려 9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게 일부러 999로 했는데 거의 10억 단위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10억 가까운 돈을 대법원에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홍보활동 지원 세목에다가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대한 그 지출 내역을 편성을 할 정도로 이 정도는 거의 뭐 조선일보 키워주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칼럼을 써달라 기사나 칼럼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고와 이제 칼럼 기사가 이제 거래가 된 셈이 됐죠. 결국 거기에는 다 돈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었고요. 이게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았던 겁니까? 이게 일부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만일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세금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그렇긴 한데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 경우는 사법부 홍보 활동의 명목으로 지금 집행한 거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제 특정 언론에다가 이제 편파적으로 줬다라는 것도 뭐 부적절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범죄는 안 되더라도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줄 테니까 우리의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 이런 건데. 거래고 그거를 흔히 말하는 이제 권언 어척이라고 유착이죠. 유착이라고. 권언 유착. 그렇죠. 권력과 사법 권력과 이제 언론이 유착된 거죠. 그러면은 뭐 수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내에서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지적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언론은 비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대법원 권력을 향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청부 기사를 쓴 셈이 됐고 그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을 이제 망각한 것인데 그게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에서 그 점에서 언론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양승태 대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상고법원을 하려고 했을까? 양심적으로 드는 의문인데.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건데 이제 상고법원 자체가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고위법관의 자리 늘리기 이게 근본 목적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반대로 또 그러면 조선일보는 왜 이걸 그냥 다 들어줬느냐. 조선일보도 뭔가 거래할 게 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예를 들면은 당시에 장세주라는 동국제강 회장이 상습도박죄로 2015년 4월 달에 구속 재판 받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효상 편집국장이 이민걸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그 사건 좀 잘 좀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검찰 수사 당시에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한 거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 쪽 강효상 쪽은 이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쓴 기획 기사를 보면 대법관 월화수목 금금금 이래도 벅찬데 이런 제목이고 대법원의 사건이 연간 3만 7천 건이 쏟아진다 이런 기사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이 너무 많다.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재판 사건이. 그리고 쉬는 날도 없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좀 고위법관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던 거네요. 네. 그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을 이제 추진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던 건데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사건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막 강조하고 예. 그랬던 거죠. 이 어쨌든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팀이 이 보도를 의혹 보도를 했는데 보수 언론이라고 보수 신문이라고 불리는 조중동 대표하는 그리고 뭐 진보 언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신문들 중에 조선일보를 선택한 거는 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뭐 이게 커넥션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일보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대법원의 입장을 잘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찬성한 쪽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마 강효상 편집국장이 그 당시에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게 제기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와 막 연계가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이제 강효상 편집국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까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추가 수사는 어렵겠죠.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물론 충분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당시 판사들을 주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는 이제 깊이 가지는 못하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없는 상태고 또 이게 언론의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측면은 좀 굉장히 심각하지만 범죄라고까지 할 정도의 어떤 그 딱히 드러나는 부분은 좀 없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속보 전해드리느라고요.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드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